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좀 부진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죠. 대형 지수들이요. 하지만 낙관론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 다우지수만 봐도 상승 마감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낙관론은 계속되는구나. 낙관론은 계속되는데 기존 대장인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이 여기서 나온 돈들이 다른 어딘가로 갈 데를 찾을 거고, 얘네가 이제 다른 데로 기존에 소외됐던 친구들로 옮겨가면서 순환매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애플이 상승하고 있는 점, 이런 게 순환매의 모습이라 말씀드렸고요. 어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 평상시에 잘 나가던 이런 대장 지수들이 미국이나 일본이 찔끔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그동안 소외됐던 중국이나 한국으로 조금 들어오고, 하여튼 이런저런 측면에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낙관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이런 지수들을 보면은 잘 나가는 지금 지수들이 좀 조정을 받고, 또 못 나가던 친구들이 조금 오르는 등, 어쨌든 혼조한 모습 혹은 순환매가 계속되는 강세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좀 혼조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낙관론이 있고 조정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강하던 일본 증시의 조정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BOJ의 매파적인 발언, 지난주에 그 발언 때문에 조정이 시작이 됐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다만 이제 이따가 볼 거지만은 오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낙폭은 좀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락은 하지 않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중국 증시 찔끔 조정 나왔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고, 하여튼 순환매가 돌면서 세계 증시가 잘 낙관론을 이어나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와중에 약했던 코스피가 오늘 또 상승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혼조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강한 힘 같은 거는 계속해서 느낄 수 있고요. 하여튼 혼조한데요. 이렇게 혼조한 이런 분위기를 한편으로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혹은 경계감이 작용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나 언제 말씀드렸나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 주식 시장은 이제 기업 실적이나 어떤 기업의 랠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단은 일단락이 된 거고, 지금은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진공 상황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매크로 변수에 신경을 쓰지 않았죠. 왜냐? 엔비디아가 강하게 잘 올라가니까.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 무슨 판매니, 무슨 GDP니, 물가지표니, 이런 게 뭔 소용이냐 이거였어요. 엔비디아가 강한데 매크로가 뭔 소용이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오늘 밤에는 조금 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밤 물가지표는 좀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가지표가 이게 또 지난번 물가지표 생각해 보시면 CPI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됐던 PPI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금리가 좀 출렁출렁하고 그랬었긴 했죠. 이런 거를 기억해 보시면은 사실 이번에 CPI 시장에 우호적일까 우리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CPI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추세적으로 확인은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둔화가 되는 건 추세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속도가 느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조금만 인플레이션이 더 감소를 하면은 딱 연준의 목표치에 맞는데, 지금 일단 그 마지막 한 번이 지금 어려운 거죠.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갖고,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이례적인 랠리를 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몇십 년 만에 랠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에 대한 불안감, 물가가 높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 지표는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가 지표는 이제 서머타임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네요. 이런 것들 그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둔화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 좋다, 요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상치들이 이렇게 조금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인플레이션 둔화될 거야. 좋게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만 할게요. 일본 증시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죠. 그죠? 지난번 BOJ 그 발언 때문에 매파적 발언 때문에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급락이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급락이 둔화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엔 조금 좀 뭐할 것 같아요. 이런 양봉은 제 생각에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좀 더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급락하기는 부담스러웠는지 하여튼 양봉 보이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어쨌든 분명히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매수세를 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봉이니까. 양봉이긴 양봉인데 막 상승까지는 아니죠. 상승 마감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있는데 이런 매수세는 물가지표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건 급락으로 다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잘 빠지고 있고 물가지표 앞두고 하락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추세적인 하락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가벼운 조정이고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지난번 저항을 테스트하겠다. 지난번 고점을 테스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직까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테스트해서 여기를 못 넘고 또 이게 비리비리 해야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증시도 아직까지 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지난번에 금리 인하 뭐 그런 거의 영향으로 쭉쭉쭉쭉 금리 인하와 부양책 등 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적당히 오르다 조정하면서 상승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매우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조금 상승 뭐 급한 상승은 뭐 못하고 있다. 뭐 약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아시아권 통화들은 대부분 다 혼조했습니다. 어젯밤 보시다시피 이 달러 인덱스가 좀 혼조한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으니까 대부분 아시아권 통화들 뭐 엔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안화라든가 원화 모두 다 이렇게 좀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림은 체크하지 않고 차트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체크해 볼게요. 사실 오늘의 이런 마감은 사실 좀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표를 다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혼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지표 결과를 보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춤을 춰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인 거예요. 물가지표에 대한 뭐 기대감 혹은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지금 시장이 일관적인 방향성, 뭐 절대적으로 위, 절대적으로 아래,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혼조한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뭐 오늘 코스피도 딱 그런 영향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적인 상승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제 말씀드렸죠. 선물 360은 하도 많이 해먹어 갖고 이제 답답한 이제 약간 의미가 좀 떨어졌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어떤 매물대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에 있는 이런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있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저항 매물대가 있는데요. 양봉은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매물을 넘어가겠다라고 돌파 한착하겠다고 소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임은 이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경계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눈에 띄긴 띕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더 올라가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이제 오늘 밤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가 있으니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지표 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적으로만 보면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급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옵션을 봐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긴 해요. 콜옵션인데요. 콜옵션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어떤 중기적인 바닥, 여기서 또 하나의 중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추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한 척하면은 이제 콜옵션 사실 급등 가능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급등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오늘 어떤 지지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급등도 할 수 있긴 있어요. 풋옵션을 봐도 그래요. 풋옵션을 봐도 지금 어떤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차분히 찔끔 반등하고 빠지고 찔끔 반등하고 빠지고 찔끔 반등하고 빠지면서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지금 차분하게 올라가거나 혹은 뭐 급등하거나 어쨌든 좀 신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예, 특히 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풋옵션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풋옵션을 봐도 지금 이러다가 한 번쯤 이제 지금까지는 차분히 반등하고 빠지고 이랬는데 한 번쯤은 훅 빠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이렇게 해놨으면 코스피는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왜냐하면은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오늘 급등하네요. 그죠? 위쪽에 저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상승의 목표치를 일단 거의 다 와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 정도가 좀 어떤 저항이냐면요. 여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8월 30일 날 일봉에 시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1489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490이라고 할게요. 1490이 일단은 어떤 상승의 목표치입니다. 거기 그 자리가 어떤 저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1483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원래 잘 달리던 코스닥은 일단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는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비교적 좀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때이긴 해요. 물론 이제 물가지표 잘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 비스무리한 거 나오면서 살짝 뚫어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고, 네, 물론 뭐 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저항이 있어갖고 이제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개별 종목 들고 계시거나 코스닥 개별 종목이라고 보단 이건 코스닥 150이니까 코스닥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주요국 환율들은 일단은 약간 숨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방향성은 분명히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다 이런 모습인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답답한 모습, 일단 답답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체크했습니다. 다 봤고요. 그죠? 주식시장도 그래요.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나스닥 답답한 구간, 그죠? 위쪽에 저항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 많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어떤 지표 발표되니까 여기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겠죠. 들쭉날쭉 하는데 여기서 들쭉날쭉 오늘 밤에 한다라고 해도 뭐 지금 큰 상승장이 이거 물가지표 한 방울, 오늘 밤 물가지표 한 방울로 꺾이거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무리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밤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좀 빨리 보다 잘까 합니다. 그 중요한 자리는 근데 여기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18,050 정도 되는 자리가 넘냐 못 넘냐가 어떤 단기적인 기준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단타하실 분들은 이 18,050 자리를 붕괴시킨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뭐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단타보다는 추세적으로 뭘 해보자라는 생각이라서, 사실 오늘 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이래저래 답답한 뭐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인지에 대한 확인, 얘가 의미 있는 고점인지 확인이 돼야 뭐 추세적인 하락인지 뭔지 그런 걸 할 텐데, 오늘 밤은 어쨌든 그런 확인과는 거리가 먼 날이기 때문에 전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일단 평화롭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베팅을 해놨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좀 오늘 밤 유심히 좀 보고 잘 하면은 뭐 이익 실현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이 10년물 선물입니다. 저기 다른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금리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에다 제가 베팅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혹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단기적인 이런 하락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물가지표 보면서 좀 판단을 할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은 이 채권 시장은 지표에 어떤 그 지표에 대한 반응이 속임수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가정을 일단 하면서 볼 거예요. 일단은요.
예를 들어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예상보다 물가가 낮으면은 금리가 뭐 떨어지는 게 일단 뭐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하고 일단 상관없이 아무래도 일단 물가가 높다라고 하면 금리는 일단 지금 이 금리의 움직임은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상치를 반영한 값이잖아요. 근데 그 예상보다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죠?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면은 금리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일단 좀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해볼까 해요.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 이러면은 일단 청산을 한번 할까라는 생각이고 단기 바닥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낮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일단 거기에 맞게 일단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